네, 상한가 이길 단타 공략 포인트입니다.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? 네, 시장에 보면은 이제 가격 제한 폭이라고 합니다. 상한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상한가 종목이 과거에는 이제 15%였을 때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상한가가 30%로 확대가 되면서 상한가 종목 숫자도 많이 줄었고 공략하기가 그렇게 이제 흔한 그러한 패턴은 아니지만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출현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 70% 이상, 80%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상한가를 갔다. 물론 30%, 29점 몇 프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흐름, 그 장중의 흐름, 추세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시면 올리패스라는 종목입니다.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캔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날 지난 10월 8일 보시면 29.95%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즉 상한가 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상한가 가기 전에 즉 상한가가 23,650원을 찍기 전에 흐름들 직전에 맥점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자, 이 맥점 자리는 크게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 그리고 상한가 가기 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0월 8일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. 이날 상한가를 가기 전에 힘이 들어왔던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자리 22,000 요 자리 정도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급등을 했었습니다. 보시면 이 자리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무너졌습니다만 이 자리는 지켜주면서 다시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튿날 5%나 10% 갭을 떠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그런 종목들은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 종목들은 패스를 하시고 4%, 3%, 4% 이내에서 상승해서 출발을 하는 종목들 대부분의 90% 이상이 상한가를 기록하면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 얼마에서 떠서 출발을 하느냐 그걸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.17%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무너졌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힘이 마지막에 강한 힘이 들어왔던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면 자, 무너졌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줍니다. 자, 빠르게 회복해 준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제가 선 그어놓은 게 23,150원 부근이니까 23,150원에서 26,150원까지 무려 3,000원 한 3%, 4% 정도의 파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즉, 이 자리는 전날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강한 상승, 상한가 다음 날이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종목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오오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오오토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29.89 그리고 그 이튿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1.9% 오히려 하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상한가 간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 23일 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월 23일 날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할 때 보시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자리 이 자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2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해버립니다. 그리고 무너졌지만 결국 상한가가 풀렸지만 이 자리는 지켜주면서 다시 상한가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 자, 그 이튿날 물론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장 초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
또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5,700원대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6,680원까지 거의 1,000원 가까운 파동을 주었다. 5,700원에서 1,000원 거의 뭐 18%, 19% 정도의 파동을 주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상한가 갔을 때 그 하루의 흐름들을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그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맥점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자, 대한금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였습니다. 어제 대한금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장 초반 3.49%, 3%대에서 큰 갭을 띄우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, 여기 라인을 거의 드렸다시피 자, 급등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줬던 자리, 이 자리 15,100원 정도 자리, 그리고 저항을 받아줬던 자리 15,500원 정도 자리, 이 두 개의 라인, 이 안에서 이 종목의 내일 이길 상한가 이길 지지를 받아준다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% 이상, 80%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, 자, 그 이튿날 3% 정도 떠서 출발한 이후 흐름들을 보시면 자, 이 자리 오후 9시 반 오전에 파동 준 이후에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온 이후 바로 지지를 받아줍니다. 그 다음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자, 보시면 이렇게 막판까지 16,150원까지 15,500원에서 15,100원 요 중간 평단을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15,300원 그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5% 정도의 파동은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단기적인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돼서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